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의 대명사 주대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임할 때 시험의 당일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는 영상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실력 200% 발휘를 위해 시험 당일날 여러분이 해야 될 것들입니다. 당연하겠습니다만 시험 전날에 과식이나 음주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침에 8시에 기상하셔서 바로 A씨부터 트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스피커로 듣는 것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장은 스피커로 나오니까요. 세수하고 옷 입고 아침 드시면서 계속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은 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탄수화물은 졸음이 올 수 있으니까 단백질이나 야채, 채소 위주로 드시면 되겠어요. 아침 먹지 않으면 그 시험 도중에 불필요한 긴장감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꼭 아침을 챙겨 드시는 게 좋겠고, 또 먹고 일정 시간 소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일찍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수나 커피 한 잔 챙기셔서 나오시면 됩니다. 집으로 나오면 이제 이어폰으로 전환하셔서 귀에 계속 들려주셔야 돼요. 손에는 평소에 공부하면서 정리했던 주요 문제를 정리한 오답 노트, 그리고 자기가 공부하면서 이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어휘들 있죠. 정리했던 어휘 노트 손에 들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시험장에 도착해서도 계속 들으시고요. 시험장 자리에 앉아서도 계속 들으세요. 마치 최소 영어를 몸에 붙여서 충분히 몸이 영어에 익숙해지게 워밍업 한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 시험장에는 너무 일찍 가지도 마시고요. 너무 늦게 가도 또 이렇게 또 초조함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 30분에서 40분 사이 도착하시면 되겠습니다. 앤서 시트를 쭉쭉쭉 작성하시고 선택 사항은 표시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그리고는 오답 노트, 어휘 노트를 계속 봅니다. 감독관 중에 뭐 좀 다릅니다만 보고 있는 거 다 넣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넣어주시고 별말 없으면 시험 치기 직전까지 계속 보시면 됩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나서 중간중간에 3초 정도씩 손이라든지 손목 같은 경우, 그리고 어깨, 특히 어깨에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쌓여요. 여러분들이 몸을 약간 숙여서 시험을 치기 때문에 3초만 투자해서 손목도 한번 터시고, 그리고 어깨도 한번 슬쩍 돌려주시고, 필요한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중간중간 해주세요. 이 중간중간에 스트레칭 하는 것만으로도 이 여러분 몸 상태, 학습적 효율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시험에 좀 더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고, 중간중간에 물도 한 모금씩 탁 머금고 삼켜주세요. 피로감이나 긴장감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신 많이 먹으면 좀 곤란함이 생기니까 적당히 머금는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중간중간 3초 스트레칭, 그리고 중간중간 물 한 모금씩 해주시는 여유 필요합니다. 자, 시험 중에는 평소 모의고사 할 때랑 비슷한 시간 분배, 그리고 앤서 시트를 마킹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 평소 훈련했던 방식 그대로 하시는 게 좋겠어요. 실제 시험이라고 너무 긴장하는 것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잘하려고 너무 신중하게 풀다 보면 시간 관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평소 하던 대로 하셔야 돼요. 오히려 전체적인 정답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 평소 하던 대로가 제일 좋습니다. 그럼 모의고사 2시간을 평소에 많이 풀어봐서 그런 시간이나 그런 방식이 몸에 완전히 익으면 익을수록 그 효과는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주일에 꼭 한 번 이상은 풀 테스트를 쳐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복장은 가볍게 입고 가세요. 하지만 쉽게 벗거나 입을 수 있도록 겉옷을 준비하는 레이아웃으로 입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두툼한 거 하나보다 약간 얇은 거 두세 개, 이런 거죠. 여름에는 덥죠. 반팔 입고 갑니다. 하지만 에어컨이 너무 세게 나올 수도 있고 본인이 앉은 자리가 에어컨 바람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디건 같은 거나 아니면 바람막이 얇은 걸 준비하셔가지고 혹시 추우면 입을 수 있도록. 겨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운데 난방이 너무 심하게 되면 덥죠. 그러다 또 리스닝 때 끄면 또 갑자기 또 추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춥거나 덥거나 하는 부분이 시험 2시간 동안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리스닝 때 냉난방을 끄는 게 가장 큰 변수가 되는 거죠. 우리 몸은 덥다고 느끼거나 또는 춥다고 느낄 때 이 상태로는 시험에서의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시험 중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의 온도차가 거의 없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냉난방을 계속 켜주시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한 98% 됩니다. 제가 시험 치면은 한 100번 친 거 중에 한두 번 정도 냉난방을 그대로 뒀고 나머지는 다 누군가가 꺼달라고 해서
꺼주게 되죠. 자, 아무튼 그래서 몸이 덥다고 느끼거나 춥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난방이 꺼지면 여름에 같은 경우는 냉방이 꺼지면 살짝 옷을 벗어주시는 거, 그리고 겨울에는 난방이 꺼지면 살짝 옷을 입어주시는 걸로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몸의 온도가 떨어져서 춥다 덥다 느끼기 전에 미리 하나 걸치고 벗는 형태로 가주세요. 그래서 입고 벗기가 불편한 후드티 같은 거 이런 거 풀어보는 좀 좋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쉽게 집업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준비하시면 좋겠고, 여름에 반바지 같은 거 입고 가셨는데 추울 수도 있으니까 얇은 담요 같은 거 겨울에도 마찬가지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시험에서의 시간은 어떻게 분배하면 좋을까요? 시간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15, 25, 30의 황금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파본 검사 시간 줘요. 그때 문제 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본 검사 스르륵 하시고 문제를 풀지 말라고 깐깐하게 요구하는 감독관이 있으면 굳이 눈치 보면서 문제 풀지 마시고요. 그때 파7의 지문이 어떤가, 이번에 지문 분량이 어떤지, 특히 더블 트리플 쪽에 지문이 좀 빽빽한지 아니면 느슨한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시험이 파7에 특히 더블 트리플 쪽에 난이도가 배치됐는지 안 됐는지를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아요. 파본 검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문제들의 배치나 난이도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짝 구경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시험을 대비할지 준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파7 쪽에 지문이 좀 널널하다 그러면 오늘은 파5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라고 생각해서 앞부분에서 조금 더 체력적인 안배를 해주셔야 돼요. 리스닝 파트 1, 2 디렉션 시간이 좀 있죠. 이 시간 동안에 파5의 문제를 푸시는 것을 권합니다. 한 10문제 정도 빨리 푸시는 분들은 15문제 정도도 풀 수가 있어요. 시간을 많이 줄여줄 수 있죠. 물론 리스닝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시는 분한테는 이거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 시간은 리스닝이든 RC든 자신이 투자 대비 가장 효과가 크다라고 여겨지는 쪽에 투자하시면 돼요. 리스닝이 어느 정도의 안정감을 갖고 있다 하시는 분은 결국 이 시간을 파트 5의 투자, 즉 RC 투자에서 RC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시는 형태로 하시고, 리스닝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RC가 강하다 하시는 분은 리스닝 쪽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특히 파3-4가 좀 약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미리 파3-4의 키워드를 세팅해 두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LCV에 비해 RC가 약하신 분은 RC 쪽에 투자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 디렉션 시간에 뭐 해야 되나요? 그러면 RC 선생님은 당연히 파트 5 풀어라 그러고 A 선생님은 당연히 파3, 4의 키워드를 미리 잡아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건 각 파트 선생님들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LC 시험이 끝나고 나서 RC가 시작이 되면 시간 분배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LC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코딩 된 것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조절할 수가 없죠. 하지만 RC 같은 경우는 75분을 그대로 줍니다. 이 시간 알아서 써의 상황이니까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파트 5, 6는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미 한 10문제 정도를 풀었다라면, 그렇지 않다면 한 18분, 20분 넘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파7의 초반 싱글 패세지는 거의 문항당 한 40초, 50초 정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25분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멀티플 패세지 부분은 5문제를 한 6분에서 한 7분 정도 잡으시고 풀어나가신다 라는 생각. 그래서 마지막에 한 5분 정도를 남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이 문제를 풀면서 중간중간에 약간 까다로운 문제들을 체크하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 5에 한 3, 4개, 파트 5, 6에 3, 4개, 그리고 파트 7에도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체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분이 남았을 때 그 5분 남은 시간 동안에 다시 이 문제들로 넘어가서 각각의 문제들을 한번 리뷰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시는 것을 권할게요. 그래서 어차피 고민을 할 건데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붙들고 오래 늘어지지 마세요. 지치기도 하고 뒤에 문제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쫓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너가세요. 넘어가시고 마지막 5분이 안 남으면 그냥 그대로 가고 남으면 다시 와서 리뷰한다. 이런 형태로 접근하셔야 돼요. 파트 5, 6, 7 모두 다 공통사항입니다. 선생님 저는 파7부터 먼저 푸는 게 좋던데요. 오케이, 그렇게 하셔도 돼요. 대신 파7부터 푸시더라도 파7과 파5에서 각각의 시간 분배 15분, 25분, 30분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물론 먼저 푸는 것과 마지막에 푸는 것의 피로도를 감안해서 앞에 것에서는 시간을 조금 줄여주시고
마지막 거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배치하시는 융통성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할 경우에 15분, 25분, 30분 이렇게 구간을 잡고 연습하시면 되겠어요. 자, 앤서 시트는 어떻게 마킹을 해야 될까요? LC 파트 1, 2 같은 경우는 들으면서 답 바로 찾죠. 바로 마킹합니다. 파트 3, 4는 문제지 정답 표시한 다음에 LC 시험이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마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LC 시험 종료 후에 파트 3, 4의 정답을 마킹하면서 잠시 머리를 식히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 B, C, D, A, B, C, D, C, C, D, B, C, C, D, B 이렇게 마킹하면서 무념무상이죠. 그래서 그때 RC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 종료 지금까지 어쩌고 저쩌고 뭐 방송이 무슨 사고가 나면 뭐 합니다. 이런 얘기들 굳이 나옵니다. 방송 나올 때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 리슨이 끝나고 RC로 넘어갈 때 그때 RC 시험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어서 RC 시험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종료 시간은 몇 시,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방송 나올 때 그 부분에 오히려 굉장히 신경을 쓰여서 문제 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땐 차라리 그냥 리스닝 파트 3 정답을 옮기면서 시간을 같이 offset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5부터는 문제지 각 페이지를 넘기기 전에 그 페이지 푼 문제들을 옮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10문제 풀었으면 10개, 12개 풀었으면 12개를 옮겨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파트 7도 마찬가지예요. 왼쪽 오른쪽 풀어서 6문제 풀었으면 6개 마킹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마킹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면 앤서 시트가 비어 있으면 이 불필요하게 심리적 압박감만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쯤 가고 있고 몇 문제 남았는지도 볼 겸 답을 마킹을 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거, 각 페이지 넘어가면서 마킹한다. 이 방법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장 가서 평소에 하던 시간 분배 그리고 평소 하던 방식대로 시험을 능숙하게 해주시고 특히 온도차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옷 준비 잘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당일날 2시간은 영어를 평소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날 당일 2시간 동안에 얼마나 집중력을 잘 유지하고 시간을 잘 효율적으로 분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서 평소 체력도 길러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험 당일날 여러분들의 점수를 200% 확대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당일날의 필수적인 전략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